2000년대 초반 스페인 축구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로 정의되던 시대였으나 바로 그 양강 체제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팀이 있었으니 강철 같은 수비와 번개 같은 역습으로 무장했던 발렌시아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클럽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야망이 숨어 있었는데 오늘은 발렌시아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발렌시아라는 이름이 유럽 축구계의 공포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명장 액토르 쿠페르 감독의 부임부터였습니다. 1999년 마요르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발렌시아의 지휘봉을 잡은 쿠페르는 화려함보다는 승리에 최적화된 지극히 실리적이고 강력한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쿠페르 축구의 심장은 그 어떤 팀보다도 견고했던 수비였는데 골문 앞에는 사자갈기 머리의 산티아고 카니사레스가 지켰으며 그는 단순히 공을 막는 것을 넘어서 수비라인 전체를 지휘하는 리더이자 팀의 정신적 지주였죠. 그의 앞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두 센터백으로 로베르토 아얄라와 마우리시오 펠레그리노가 지키고 있었다 보니 이들이 버티는 발렌시아의 수비진은 상대에게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는 질식 수비로 악명이 높았죠. 하지만 이 팀은 단순히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라운드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명의 리더가 있었으니 바로 팀의 주장이자 심장이었던 가이스카 멘디에타입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지치지 않는 활동량으로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강력한 태클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며 중요한 순간마다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팀을 구해낸 해결사였습니다. 당시 발렌시아의 전술은 멘디에타 EDS 맛으로, 즉 멘디에타와 10명의 나머지라는 말로 요약될 정도죠. 이 강력한 수비와 위대한 리더를 바탕으로 쿠페르의 발렌시아는 부임 첫 해인 99-00 시즌에 곧바로 유럽 최고의 무대인 챔스 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우죠. 비록 결승전에서 레알에게 완패하며 첫 번째 좌절을 맛보지만 그들은 바로 다음 시즌에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2년 연속으로 챔스 결승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번에는 운명의 승부차기까지 향하게 되었지만 끝내 승부차기에서 패배한 발렌시아는 2년 연속 유럽 정상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축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뼈아픈 좌절 이후 발렌시아는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액토르 쿠페르 감독은 인터밀란으로 떠나게 되었고 팀의 상징이었던 가이스카 멘디에타는 당시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라치오로 이적하면서 팀의 두 기둥을 동시에 잃은 발렌시아의 황금기는 이대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여름 후임으로 부임한 젊은 스페인 감독 베니테즈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제국의 미완성 퍼즐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쿠페르가 쌓아올린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물려받아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그리고 그 위에 자신만의 전술 색깔을 입혔죠. 베니테즈의 발렌시아는 더 이상 한 명의 활약에 의존하지 않았고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빠른 축구를 구사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새롭게 구축된 중원 라인이 있었습니다. 파블로 아이마르는 마라도나의 후계자로 불렸던 플레이메이커로서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그의 뒤에는 스페인 축구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조합 중 하나로 꼽히는 루벤 바라하와 다비드 알벨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알벨다가 상대의 공격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 바라하는 공수양면을 오가며 경기를 조율하고 결정적인 득점까지 터뜨렸죠. 여기에 번개라 불렸던 왼쪽 윙어 비센테 로드리게스까지 더해지며 베니테즈의 발렌시아는 스페인에서 가장 균형 잡힌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 해였던 0102 시즌에 그들은 지단 피구라울이 이끌던 레알의 갈락티코를 누르고 31년 만에 감격적인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쿠페르가 두 번이나 놓쳤던 정상의 자리를 베니테즈는 단 1년 만에 정복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황금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2년 뒤인 03-04 시즌 발렌시아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동시에 유에파컵 결승전에서 우승하며 더블을 달성합니다. 2004년 라리가와 유에파컵을 동시에 거머쥔 발렌시아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의 순간에 구단 수뇌부는 현실을 넘어선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스페인을 넘어서 레알 메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유럽의 거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상징으로 그들은 초호화 신축 구장 건설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바로 누메스타야 프로젝트입니다. 7만 석이 넘는 규모의 최첨단 경기장으로 미래지향적인 알루미늄 외관과 개폐식 지붕 계획으로 이것은 발렌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기념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약 3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었는데 당시 발렌시아의 재정 규모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구단은 훗날 클럽을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도박을 감행하는데 그들은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그 돈은 기존의 홈구장 부지를 비싼 값에 매각하여 어떻게든 갚는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리즈가 미래의 중개권료를 담보로 삼았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에 클럽의 운명을 건 도박이죠. 그들은 당시 호황이었던 스페인 부동산 시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마침내 누 메스타야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스페인의 부동산 버블이 처참하게 붕괴되면서 메스타야 부지는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구단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수천억 원의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자금줄은 순식간에 끊기게 됩니다. 결국 2009년 2월 발렌시아는 누 메스타야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텅 빈 관중석의 뼈대만이 덩그러니 남은 유령 경기장은 더 이상 발렌시아의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구단의 과도한 야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이자 다가올 몰락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기루가 되어버린 누 메스타야는 발렌시아의 재정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는데 막대한 건설 부채와 이자는 구단의 숨통을 조여왔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선수들을 팔아치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후반부터 발렌시아는 더 이상 챔피언이 아닌 유럽 빅클럽들을 위한 셀링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2010년 여름에 발렌시아 팬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이적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 팀의 공격을 이끌던 다비드 비아가 바르셀로나로 떠나고 팀의 창의성을 책임지던 다비드 실바가 맨시티로 떠나면서 구단의 유소년 시스템이 키워낸 최고의 재능이자 팀의 현재와 미래였던 두 명을 한 해에 모두 팔아넘긴 것이었으며 바로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에이스였던 후안 마타마저 이적하였죠. 선수들을 팔아서 번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그들의 공백은 더 저렴한 선수들로 메워지면서 팀의 퀄리티는 매년 떨어지게 되었고 우승 경쟁은커녕 챔스 진출조차 힘겨워졌죠. 재정 위기는 곧 구단의 소유 구조까지 흔들었는데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구단은 결국 2014년 싱가포르의 억만장자 사업자 피터 림에게 매각되면서 팬들은 막강한 자본을 가진 새로운 구단주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것이라 기대하였죠. 하지만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피터 림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고 그의 친구인 슈퍼에이전트로 불리는 조르제 멘데스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구단을 운영하였죠. 유소년 시스템을 무시하고 감독의 의사와 상관없는 선수 영입이 반복되면서 감독들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되기 일쑤였고 팀은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죠. 현재까지 발렌시아는 여전히 피터림 구단주 체제 아래에서 기나긴 혼란과 암흑기를 보내고 있고 구단의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팬들은 매일같이 구단주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렌시아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한때 2번의 라리가 우승과 2번의 챔스 준우승을 달성했던 팀은 꿈의 경기장을 지으려다 클럽의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발렌시아라는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